오는 8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75%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금리가 또 오를까?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더 올라갈까? 집값은 떨어질까? 오늘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비용과 시장금리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올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물가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소비와 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빠르게 돌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강하게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늘어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나빠졌을 때 가계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8월 27일에도 금리를 또 올릴까요?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인상 이후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물가, 경제성장률, 집가, 가계대출, 환율 같은 지표를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0.25%포인트 더 오른다면 내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대출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사람은 금리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연간 이자 부담은 눈에 띄게 늘 수 있습니다. 0.25%라는 숫자만 보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원금이 크면 그 차이도 커집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는 분들은 내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리 조정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바로 떨어질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택 매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금리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 지역 수요, 재건축, 교통망, 정부 정책, 투자 심리 같은 요인도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지역은 금리가 올라도 수요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지만 대출금리까지 올라가면 실제로 매달 내는 돈은 별로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집값만 볼 것이 아니라 대출금리와 월 상환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대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금리 상승이 월 생활비 부담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민감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을 부담하는데 사업자 대출 이자까지 오르면 경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줄어든 상태라면 금리 상승이 사업 유지 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와 가계대출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 소비가 줄고 기업 투자도 줄고 대출자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는 것과 경제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예금자에게는 금리 인상이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금과 적금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자나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예금금리 상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은 대출자에게는 부담이지만 예금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과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일부 투자자가 주식에서 돈을 빼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도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가는 기업 실적, 반도체 경기, AI 산업 성장, 환율, 글로벌 경제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도 금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로봇 공장 같은 시설을 만들려면 엄청난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기업도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투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즉 금리는 우리 집 대출뿐 아니라 AI 산업과 반도체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27일 금리 결정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금리가 오르느냐, 동결되느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해도 앞으로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면 대출금리와 시장금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분간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신호가 강하면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결과가 나온 뒤에는 금리 숫자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물가와 집값, 가계대출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자신의 대출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금리 조정 시기는 언제인지, 월 상환액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집을 살 계획이라면 집값만 보지 말고 대출이자와 월 상환액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을 계획한다면 금리 결정 이후 은행별 예금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는 경제 전문가만 알아야 하는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전세, 사업비용, 예금 수익, 생활비 모두와 연결돼 있습니다. 오는 27일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AI 기술뿐 아니라 AI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금리, 부동산, 가계경제, 산업, 일자리 문제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